이번에는 유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한번 구해볼 건데, 비오사바르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건데, 먼저 쿨롱처럼 비오사바르 법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자기장을 구할 때의 방법이 쿨롱에 의한 점전화, 쿨롱에 의한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 E에 대해서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4파이 입실 제로분의 1에 R 제곱의 Q 벡터 R 합 벡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쿨롱의 법칙을 외우는 방법인데, 아니 비오사바르 법칙을 외우는 방법인데, 이게 쿨롱하고 엄청나게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칭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먼저 생각하면 전기장에 대한 근원 자체가 Q거든.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은 게 분명히 자기장에도 있을 거기 때문에 B에 대한 근원은 전류 I입니다. I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니까 근원이 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례상수가 있을 건데, 마찬가지로 4파이가 되고, 여기에서 전기장에 대해서는 유전율 입신원 제로가 있다라고 하면 자기장에는 뮤제로가 있겠죠. 진공의 투자. 여기까지 하면 실제로 외우는 과정에는 크게 어려움 없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벡터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벡터 방향이라고 하면 B의 벡터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전류는 스칼라라고 생각하면 길이 벡터를 이렇게 한 개를 주게 되면 실제로 길이 떨어진 거리에 대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크로스 프로덕트에 있는 R합 벡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프로덕트 한 벡터가 자기장의 벡터인데, 뭐 예를 들어서 크기와 방향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방향에 대해서 보면 외적에 대한 방향이기 때문에 크로스 프로덕트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류가 있으면, 이런 미소 전류 I가 있을 때 이렇게 R만큼 들어가 있으면 외적이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입체적인 걸 생각하면 자기장은 옆으로 생긴다. 이게 여전히 수직이겠죠. 그 다음에 입체로 생각하면 여기 이렇게 되면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생기면 R은 이쪽에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연결한 선이 실제로 오른나사 법칙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오른나사 법칙에서 외적 방향을 알아내기도 합니다. 일단은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B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비오사바르 법칙이 실험에 의한 결과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전류 전체가 아니라 미소 전류가, 여기에서 미소 자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체 자기장을 구한다는 것은 미소 자기장을 계속해서 더해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먼저 생각해 보면 dB에 대해서 생각하면 4파이 U0에 R 제곱에 IDL 사인 알파가 되겠죠.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이 알파가 실제로 어디냐면 L 벡터와 R 벡터의 사이각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유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한번 구해보면, 먼저 여기에서 전류가 이쪽 방향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미소 전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IDL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진 이 지점에서 자기장을 구하려고 하면 이 자기장은 들어가는 벡터 방향을 가지게 될 겁니다. dB 벡터를 가지게 되겠죠. 이게 전부 다 더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계속해서 똑같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각이 어디냐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알파 각이죠. 이때 우리가 이제 계산에 좀 편의성을 하기 위해서 이 세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할 겁니다. 세타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알파를 그대로 써도 되지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고 있는 지금 좀 비틀하네. 여기에 있는 5점을 세타로 해서
위로 이렇게 플러스 세타, 아래로 마이너스 세타를 생각해서 총 여기서까지를 다 세타로 더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은 뭐 어떤 것을 증명할 때는 그림이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이 족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B에 대해서 쓰면 여기에서 일단은 B에 DB에 인테그랄.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을 이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게 4파이의 U0에 R 제곱에 IDL에 사인 알파 인테그랄 이렇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세타를 이미 세타를 여기에 잡았기 때문에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했을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세타라고 잡겠습니다. 적분의 편의성 때문에 세타를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인 알파가 코사인 알파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4파이 U0에 I R 제곱에 DL에 코사인 세타 인테그랄. 여기 있는 세타는 세타 맥시멈 마이너스 세타 맥시멈에서 세타 맥시멈까지 되는데 얘기를 안 했군요. 여기에 있는 이 유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구할 때 편의상 2등분 선돼 있는 것을 일단 구할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면서 왜 2등분을 잡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기존 앞에 있는 거하고 좀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일단 제너럴한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먼저 여기에서 이걸 쓰면 이제 여기 있는 여기에 있는 적분식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살짝 올리면 이 적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제 치환적분을 해야겠죠. 그때 이제 먼저 보면 치환적분 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에서 이게 세타고 이게 거리 R이고 이게 길이 L이고 그 다음에 어떤 임의의 X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왜 색깔을 이렇게 줬냐면 X는 여기 있는 미소 전류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더하는 과정에서 이 세 개 R, 세타, L은 계속 변하지만 X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좀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의 성분을 한번 써보면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되겠죠. 이걸 쓰는 이유는 이걸 제곱할 겁니다. 제곱하면 우리가 R 제곱이 보일 겁니다. 이게 여기에 있는 걸로 적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탄젠트 세타가 있겠죠. 이렇게. 그럼 탄젠트 세타라면 X 탄젠트 세타는 L이 되기 때문에 X의 시크 제곱 세타 이걸 세타 D 세타 DL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쓴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4파이의 U0 I의 인테그랄 얘는 R 제곱이니까 X 제곱의 코사인 제곱 세타 R 제곱을 푼 거고 DL은 X의 시크 제곱 세타 D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풀면 우리가 이게 XX는 변하지 않는 거지만 1 한 개 남고 두 개가 날라갑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 D 세타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이 밑으로 이게 치환적분의 과정이니까 이렇게 쓰면 4파이의 U0의 I에 X는 앞으로 나와 있고 코사인 세타의 D 세타 인테그랄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제너럴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현을 쓴다면 여기에 음수를 쓴다는 것은 마이너스 세타 1에서 세타 2까지 이렇게 쓴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직선 전류가 이렇게 유한 직선 전류가 있고 어느 임의의 점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세타 2가 되고 여기에 있는 게 마이너스 세타 1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지점에 자기장을 구한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이걸 풀면 코사인 세타 나오려고 하면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4파이의 x의 U0i의 사인 세타 2 4파이의 x의 U0의 i의 사인 세타 2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세타 1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대로 풀리게 되겠죠. 보통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표현인데 지금 우리는 이런 일반적인 제너럴하게 표현되어 있는 이거죠. 이것보다 2등분되어 있는 선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등분선을 구하려고 하면 왔다 갔다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b 값이 뭐가 되면 4파이의 x에 u0의 i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게 코사인 세타의 d 세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세타 맥시멈 이 두 개 같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뭐냐, 오함수 겸수 승지르면 2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2가 왜 나와서 여기에 보면 사인 세타 맥시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2파이의 u0의 x분의 i의 사인 세타 맥시멈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제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억 무한직선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무한직선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런 유한직선에서 이게 이등분선이니까 여기가 세타 맥시멈 이렇게 했으면 이게 쭉 계속해서 길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세타 맥시멈이 2파이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b가 2파이의 u0의 x분의 i의 사인 세타 맥시멈 이렇게 썼는데 이 값 자체가 2파이로 갔다는 것은 무한직선이 우리가 알고 있는 2파이의 u0의 x분의 i 무한직선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이것 때문에 하는데 비교하려고 합니다. 뭐 하냐면 유한직선에 의한 거와 무한직선에 의해서 대해서 비교하면 요만큼 딱 있을 때 이게 세타 맥시멈 그 다음에 쭉 계속 있을 때 이게 x만큼 떨어지고 x만큼 떨어질 때 자기장을 구하는 거. 이거는 무한직선에 의해서 뭐 앙페르 법칙을 쓰면 금방 알 수 있는데 2파이의 u0의 x분의 i가 b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b는 유한직선에 의해서 쓰면 2파이의 u0의 x분의 i의 사인 세타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두 개를 비교하는 이유는 이렇게 원래 제너럴한 표현이 있지만 이게 2파이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이게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이등분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무한직선하고 엄청나게 유사하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기억을 하는 방법이죠. 무한직선 전류에서 사인 세타 맥시멈만 쓰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근데 주의점이 뭐냐면 세타 맥시멈이 반각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유한직선에서 뭐 중간에서 할 수도 있고 중간 그다음 길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지점의 자기장을 구하는 거는 이 각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 자기장은 세타1, 세타2 이렇게 해서 비기역, 비니은 이렇게 쓰는데 비기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길이를 그냥 L로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데 이거의 크기는 아까 했듯이 좀 외운다고 하면 2파이의 길이가 u0에 이 떨어진 이 수직 거리가 L이기 때문에 L분의 I에서 어떻게 되냐면 사인 세타니까 이게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B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개가 있는 것이 원래 2파이의 u0의 L분의 I에 여기에서 떨어진 거니까 루트 5분의 2인가 2가 총 이게 양쪽으로 있는 거죠. 양쪽으로 있는 것이 반만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반만큼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날아가겠죠. 이게 비기역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이거를
이해하면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되지만 이게 결과치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이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 이거 적분을 꼭 한 번은 해보고 결과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